산수몽은 몽매함, 꿈속에서 이렇게 환상을 찾는 그런 괴다. 어리석음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사람이 발현이 되는가 하면은 그것이 헛된 꿈을 쫓는다,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제 이런 쪽으로도 많이 발현이 되거든요. 잘못된 길을 자꾸 추구를 한다. 산수몽 1효. 산수몽은 몽매함 이런 뜻인데, 저는 이제 산수몽 설명을 할 때 몽자를 살짝 틀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꿈속에서 이렇게 환상을 찾는 그런 괴다, 몽이라는 게. 산수몽의 몽은 교육을 받아야 돼, 배워야 돼, 어리석구나, 이제 이런 의미인데, 어리석음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사람이 발현이 되는가 하면은 그것이 헛된 꿈을 쫓는다, 헛된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제 이런 쪽으로도 많이 발현이 되거든요. 저는 산수몽을 설명을 할 때 보통 이제 잘못된 길을 자꾸 추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도 저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괴사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효사를 보면 1효는 몽매함을 밝히려고 사람에게 형벌을 사용했으면 착구와 수갑을 벗겨 베풀어야 이로우니 이전대로만 하면 인색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이렇게 가르칠 때 이렇게 맨날 매질만 하면서 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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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학생이 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외워 외워 했으면 그 다음에는 맛있는 것도 좀 사주면서 외워봐 이렇게 해야 말을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상전을 보면 상전이 말하기를 사람에게 형벌을 사용함이 이로우나 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효는 군자가 몽매함을 밝히는 도를 자세히 하여 그로 인함으로써 경계하는 사람이다. 자, 협자를 가보죠. 협자는 높고 귀함에 친하고 가까우며, 오, 좋네요. 중협자라면, 협자만 쓰는 중협자라면 높고 귀함에 친하고 가깝다 했으니까 결혼을 되게 잘하시겠네요. 덕과 업에 힘쓰고 부지런하다. 덕업에 힘쓴다, 부지런하다. 이 부지런하다는 말이 나오면 실제로 이렇게 되게 근면하다 이 말이에요. 힘쓴다 하면 이제 몸이 피곤하다 이런 말도 있고, 실제로 힘이 세다는 뜻도 있어요. 힘력자가 나오면 힘이 세다 그런 뜻도 있어요. 덕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격이 좋아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말도 맞아요. 맞고 저도 그렇게 설명 많이 하는데, 하라기수에서 또는 이 주역에서 말하는 덕이라는 것은 선함이라는 의미잖아요. 하라기수에서는, 주역에서는 말하는 덕이라는 거는 그 선하다라는 것과는 좀 달라요. 선하다라는 건 좀 다르고, 무슨 의미냐면 이 덕이라는 글자가 원래 이 파자를 해보면 신중하게 천천히 나아간다라는 말이, 이게 이 덕이라는 말이 신중하게 천천히 나아간다. 그래서 천천히라는 거는 속도가 느리다 게 아니라 살필 거를 다 살피면서 신중하게 할만하네 이제 해볼까, 이제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이 덕이라는 글자는. 혹 나아가 가지나, 나아가서 또 가지기까지 하는데 이름을 이루기까지는 말미암지 못한다. 나아가 가지긴 하는데 이름을 이루기는 쉽지가 않다. 혹은 문장과 글이 품계를 고치기까지는 쓰이지 못한다. 문장과 글이 있고 시험에 합격을 할 것이고 일정한 자리에 내가 올라갈 것이고 하는데 나의 대열을, 나의 위치를 바꾸기까지는, 고치기까지는 나의 어떤 학력이나 공부가 쓰이지는 못한다, 이런 거예요. 품계라는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나의 품계, 옛날로 벼슬아주 치면 내 품계를 말할 정도는 되는 거예요. 심하면 나라와 역사를 닦아서 법과 모범을 세우나 주관함에 권세가 없어서 상주고 벌하기만 행한다. 이름은 있지만 이득이 없고 귀하지만 지위가 없고, 이런 말과 이제 비슷합니다. 이 나라와 역사는 이제 국사라는 한자죠. 나라와 역사는 국사라는 건데, 이 역사를 익힌다, 옛 것을 익힌다 이런 말이 나오면 실제로 옛날 것에 이렇게 좀 많이 집착을 해요. 그림을 그리신다 그러면 사군자를 그린다든지, 또는 피카소 그림을 찾아서 보신다든지, 음악을 한다 그러면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역사라는 말이 나오거나, 또는 하라기수에서 문장을 쭉 읽을 때 옛것에 뭐 어쩐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좀 옛날 거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관하기는 하는데 권세가 없다. 이 말은 일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잡혀 살 수가 있거나 상대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불협으로 가볼게요. 또한 어진 백성과 착한 선비가 되며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어려움과 맵디 매움을 받지는 않는다. 불협자 도, 또한, 이렇게 또한이라고 말이 있으면 협자의 글귀를 어느 정도 가져와 쓰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제 이
불협자도 또 한으로 시작하는 이 경불협자예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경불협자예요. 근데 경불협자인 분들은 직장 생활은 협자 글귀를 거의 쓰세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사생활은 불협자 글귀를 쓰신 분들이 많아요. 어진백성과 착한 선한 선비가 된다. 선비라는 말이 나왔네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비라는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좀 외롭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진백성이 된다.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회적인 어떤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것도 되지만 함께한다, 세상사에 함께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보편적인 흐름과 유행과 이런 거에 그냥 이렇게 쭉 같이 가는 그런 보통의 사람이다. 착하다는, 착할 선자는 착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선비가 되며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선사라고 이제 이거를 단어로 묶어서 설명을 하면은 선한 좋은 선비, 착한 선비다 이런 말이 되는데 만약에 그 두 글자를 이렇게 떼서 보잖아요. 선비에게 착하게 하며도 돼요. 선비와 같은 사람한테 내가 선하게 대한다 이런 것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한다든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할 때에 젊은 사람들과 보통 이제 선비라고 하면은 결혼을 하지 않은 공부를 하는 젊은 사람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들과 함께 선하게 뭔가 좋은 거를 만들어내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는다라는 말은 요즘 누가 배가 안 부르고 요즘 누가 안 따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는 게 진짜 힘들었죠.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보시거나 또는 옛날 집, 기와집 말고 초가집을 재현해 놓은 그런 곳에 가면 방바닥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래요. 이런 데 살았다고? 그냥 흙바닥에 길하고 높이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비가 많이 오면 물도 들이치고 벌레는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그런데 그냥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는다라는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도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는다라는 말은 상당히 좋은 말이죠. 그럼 이거는 또 뭐도 이게 적용이 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은 먹는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요 직업을 할 수 있어요. 입는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의류와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락기술을 쭉 읽다 보면 먹는다는 말과 입는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와요. 먹는다, 입는다는 말이 어떤 사람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면 실제로 통계를 보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이 월등히 많아요. 다른 것보다. 그리고 의류나 옷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도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많아요. 세상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어려움과 맵디 매움을 받지는 않는다. 이게 산수몽 정도까지 오셨으면 저하고 이제 계속 이 유튜브로 공부를 하셨으면 단어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셨잖아요. 하락에서는 단어가 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발현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걸 이제 문맥으로 읽으면 어렵고 맵디 매움을 내가 받지 않아. 그럼 난 되게 잘 사네? 괜찮네? 그냥 이렇게 끝나버릴 텐데 저하고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산수몽 정도 오셨으면 어렵고 맵디 매움을 내가 받아. 일어나기는 해. 내 인생에서 뭔가 힘든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 맵디 맵다는 거 얼마나 맵겠어요. 힘든 일이 일어나기는 해. 그런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또는 어렵고 맵디 매움을 내가 받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역으로 돌려서 읽을 수도 있어요. 조금 틀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받지 않는데 어렵고 맵디 맵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어요. 한자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물론 앞에서부터 읽고 뒤에서부터 읽기도 하지만 뒤에서부터 읽어오면은 어려움과 맵디 매움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읽히는데 사실 하락기수의 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받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읽고 그런데 어렵고 맵디 맵다라고 읽어야 사실은 이게 하락기수의 원래 읽는 법이 좀 더 가깝긴 해요. 받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로 뭔가를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를 줬는데 내가 안 받아. 또는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혼할까 말 거야. 서류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안 받아!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받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렵고 맵디 맵다.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생긴다. 이렇게도 읽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락기수 읽는 법이에요. 번역은 어쩔 수가 없어요. 번역을 하다 보면 문맥을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원래 문법대로 최대한 살려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살리지 않아도 말이 되는 것들은 제가 최대한 이 하락기수의 어떤 묘미를 알 수 있게끔 다 바꿔놨어요. 앞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식의 문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십니다. 자, 세운으로 가볼게요. 자, 재직자라면 문교의 직책을 주장하게 된다. 혁명의 책무를 다스린다. 문교의 직책, 혁명의 책무.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이렇게 가르치고 사람을 이렇게 야단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학습자라면 작은 시험에서 발이 나는 아름다움이 있다. 자, 하락기수는 시험에 합격하는 수준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서 보여줍니다. 큰 시험,
중간 시험, 작은 시험 이렇게 다 나눠서 보여주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작은 시험은 좋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분이 큰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운에서 이 글귀가 나오거나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운에서 이 글귀가 나오면 물론 선천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선천이라면 또 다르게 또 봐야 되지만 운에서 이 운의 흐름에서 이 말이 나오면 아 내가 이때 아주 큰 시험이 좀 쉽지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는 관가에 소송을 많이 주관하고 친한벗이 불화하며 방패와 창으로 다투고 싸우고 어리석고 어두워 옳거니 그르니 하며 시비하는데 끝내는 풀어 설명하고 벗어남을 얻는다. 정말 많이 싸우는데 마지막에는 내가 풀어 설명하고 풀어서 이렇게 막 해명할 기회를 얻는다 이거예요. 기회를 얻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대운이나 연운에서 이 법문이 나오면 실제로 이렇게 소송이라는 글자가 대놓고 딱 나왔잖아요. 소송이라는 글자가. 그러면 소송을 할 일이 생겨요. 대운에서 나오면 거의 소송할 일이 생기고 선천에서 나오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연운에서 나올 때에는 대운을 참고를 해야 돼. 이 대운이 내가 좋으면 이게 넘어갈 것이고 대운이 나쁘면 내가 이 일을 겪을 것인데 다만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락에서 나오는 글귀는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내가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걸 수도 있다. 만약에 선천에서 이 법문이 나왔어요. 선천에서 이 법문이 나오면 소송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 법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흉한 사람은 형벌이 있다. 수흉자, 흉자. 자, 수길자도 있고 수공자도 있고 운수가 공허한 사람, 운수가 흉한 사람, 운수가 길한 사람 이렇게 돼. 지금 같은 경우는 흉한 사람은 그 운세가 흉한 사람은 이 얘기예요. 자, 운세가 흉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연운에서 나왔으면 대운이 안 좋은. 이게 대운에서 나왔으면 선천이 안 좋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환경, 외응이라 하죠. 외응. 외부의 응함들, 외부에 있는 환경, 상황들 이걸 외응이라고 해요. 점에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외응, 내가 처한 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가를 보고 아, 내 인생이 조금 안 좋구나. 책임져야 될 사람도 너무 많고 내가 돈을 벌어다 주지만 내 배우자는 계속 돈을 쓰고 빚을 져오고 이렇게 힘들 수가 없나? 그러면은 나는 현재 수흉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의 운세는 곧 나의 운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들을 외면하겠어? 함께 해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 나는 현재 운이 흉한 거예요. 운세가 흉한 사람이죠. 그러면 형벌이 있다. 자칫 감옥에 가거나 소송을 할 일이 생긴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원문으로 가볼게요. 자, 원문에 보면 집안에서 방패와 창으로 일어나고 친척과 혼인 둘이 불화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운에서 이 법문이 나오면 거의 이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고 선천에서 이 법문이 나오면 100%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붉은 옷을 입고 해와 달을 대하며 비로소 깨달아 껄껄 웃는다. 깨달아 껄껄 웃는다.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나니까 깨달음이 와서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지금. 놀라고 근심하여 손해를 이루고 내내 슬픔을 견디며 짝지은 말이 동쪽과 서쪽에서 돌아오는 것도 아직 보지 못했다. 말이 울부짖고 풍파가 있는데 마땅히 앉아서 머물러야만 하니 겨울에 떠나감을 막지 못하고 위태로움도 막지 못한다. 읽었을 때 굉장히 안 좋죠. 목매함은 모름지기 마땅히 밝혀야 하니 오직 작게 있을 때 징계해야 마땅하다. 그죠? 목매함이 커지면 힘들죠. 이미 징계했으면 응당 잠깐 내버려 두어야 하고 그죠? 산수목 1효, 초효의 효사예요. 때리고 징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냅둬야지 또. 그러하지 않으면 도리어 침범하여 업신여길 것이다. 계속 징계만 하면 오히려 그 상대방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내가 이렇게 참고 못 싸워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렇게 좀 크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산수목 1효는 잘하면은 좋은데 잘못하면은 소송과 다툼에 휘말리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 라는 이 효입니다.